안녕하세요, 여러분. 30년 넘게 노인의학을 전문으로 해온 의사 최진수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바로 어제 제 병원에 찾아온 78세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저 이제 당뇨약 끊어도 될까요? 3년 전까지만 해도 혈당이 300을 넘나들어서 인슐린까지 맞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공복 혈당이 90대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밥 짓기 전에 딱 3가지만 넣었을 뿐인데 혈당이 놀랍도록 안정돼 버린 거예요. 정말 간단한 방법인데도 아직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3가지 비밀을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3번째 재료는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건강 비밀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밥 먹기만 하면 졸음이 쏟아지고 한두 시간 후엔 또 배가 고파지고 혈당 때문에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늘 똑같은 얘기만 들으시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약 꾸준히 드시고 운동하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운동도 힘들고 약값도 부담스럽고 무엇보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시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다릅니다. 그냥 평소처럼 밥 지으실 때 딱 3가지만 넣으시면 되거든요. 이미 제 환자분들 3,000명 이상이 이 방법으로 혈당을 잡으셨어요. 먼저 인천에 사시는 72세 정수님 어르신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정 어르신은 5년 전부터 혈당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약간 높은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져서 결국 당뇨 진단을 받게 됐죠. 밥만 먹으면 혈당이 200을 넘나들고 몸도 계속 무겁고 피곤했대요. 밥 먹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한 숟갈 뜰 때마다 혈당이 또 오를까봐 전전긍긍했거든요. 병원에서는 약을 늘리자고 하고 가족들은 밥을 아예 적게 먹으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배가 고픈데도 밥 먹기가 두려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지인 소개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정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르신, 밥을 무조건 적게 먹는 게 답이 아니에요. 밥 지을 때 특별한 재료 하나만 넣으면 같은 양을 드셔도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올라갑니다. 정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일주일만 해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식사 후 혈당이 평소보다 30에서 40은 덜 오르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같은 양을 먹었는데 혈당이 이렇게 차이가 날 줄이야. 그 첫 번째 비밀 재료가 바로 레몬즙입니다. 여러분 집에 레몬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그 레몬을 짜서 나온 즙을 밥 지을 때 물에 한 스푼만 넣어 보세요.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밥의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쉽게 말하면 밥을 먹어도 혈당이 확 치솟지 않고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로 외국 연구에서도 식사 전에 레몬즙을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식후 혈당이 20에서 30%나 덜 올랐다고 해요. 그런데 레몬을 그대로 먹기는 너무 시큼하잖아요. 밥에 넣으면 어떨까 걱정되시죠?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 스푼 정도는 밥맛에 거의 영향이 없어요. 오히려 은은한 상큼함이 더해져서 밥맛이 더 좋아지기도 해요.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쌀 씻고 물 부을 때 레몬 반 개 정도 짜서 나온 즙을 넣으면 끝이에요. 이때 레몬 껍질까지 같이 넣으면 더 좋아요. 껍질에도 혈당 조절에 도움되는 성분이 많거든요. 하지만 꼭 국산 레몬을 쓰시고 껍질을 넣을 때는 깨끗이 씻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정수님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2달 만에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됐어요. 이제는 밥 먹는 게 두렵지 않다고 오히려 식사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또 있었어요. 정 어르신이 한 달 후에 다시 오셨는데 허리띠를 한 칸 더 조였더라고요.
혈당만 잡으려고 했는데 체중까지 저절로 줄어든 거예요. 선생님, 정말 이상해요. 밤양을 줄이지도 않았는데 배가 쏙 들어갔어요. 레몬즙이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신진대사까지 도와줘서 자연스럽게 체중이 줄어든 거예요. 레몬의 펙틴이라는 성분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거든요. 이제 두 번째 비밀 재료를 알려드릴 거. 바로 보리입니다. 보리하면 보리차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보리를 밥에 넣어서 드시면 혈당 조절에 정말 좋아요. 경기도에 사시는 67세 김태일 어르신 경우를 보면요. 김 어르신은 당뇨는 아니었지만 혈당이 높은 편이었어요. 특히 밥 먹고 나면 너무 졸려서 낮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대요. 밥만 먹으면 바로 소파에 누워야 했어요. 혈당이 확 올라가니까 몸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김 어르신께 보리밥을 권해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식후 졸음이 확 줄어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보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섬유질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물을 만나면 젤 같은 형태로 변해서 밥에 탄수화물을 감싸 안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천천히 되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또 보리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요.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오래 배부르니까 자연히 군것질도 줄어들고 다음 식사 때도 덜 먹게 되죠. 보리밥 만들기도 쉬워요. 쌀 씻을 때 보리도 같이 넣어서 씻고 평소처럼 밥 지으면 끝이에요. 처음엔 쌀 때 보리 비율을 5대1 정도로 시작하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식감이 거칠어질 수 있거든요. 김태일 어르신은 지금도 꾸준히 보리밥을 드세요. 혈당도 안정되고 소화도 잘 되고 무엇보다 식후에 졸리지 않아서 오후 시간을 알차게 보내신다고 하세요. 그런데 김 어르신 이야기에는 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보리밥을 먹기 시작한 지 한 달 후에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선생님, 제가 요즘 화장실이 너무 편해졌어요. 이것도 보리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보리의 섬유질이 장 건강까지 도와준 거예요. 혈당도 잡고 변비도 해결되고 일석이조였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재료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계피입니다. 여러분, 계피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수정과나 차에 넣는 그 계피 맞아요. 그런데 이 계피를 밥에 넣으면 혈당 조절에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부산에 사시는 75세 이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할머니는 당뇨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어요. 약도 여러 가지 드시고 인슐린까지 맞으셨거든요. 당뇨 때문에 삶의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뭘 먹을 때마다 혈당 걱정부터 했으니까요. 이 할머니는 특히 밤에 혈당이 많이 올라가셨어요. 저녁 밥 먹고 나면 250까지 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밤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이 할머니께 계피 넣은 밥을 권해드렸어요. 처음엔 집안에 계피 냄새가 날까봐 걱정하셨는데 막상 해보니 은은하고 좋은 향이 나더라고요. 한 달 후에 다시 오셨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혈당 수치도 많이 좋아졌고 무엇보다 기운이 훨씬 좋아 보이셨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밥 먹는 게 무섭지 않아요. 밤에도 잠을 푹 잘 수 있게 됐어요. 계피가 왜 이렇게 좋은지 설명해 드릴게요. 계피에는 신라민 알데히드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이 우리 몸의 인슐린이 제대로 일하도록 도와줘요. 나이가 들고 살이 찌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돼요. 마치 무늬 자물쇠가 녹슬어서 열쇠가 잘 안 들어가는 것처럼요. 계피는 이 녹슨 자물쇠에 윤활유를 치는 역할을 해줘요. 미국 농무부에서 한 연구를 보면 당뇨 환자들에게 40일 동안 계피를 먹게 했더니 혈당이 18에서 29%나 떨어졌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효과죠? 계피를 밥에 넣는 방법은 간단해요. 계피가루를 작은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 밥물에 넣고 저어주면 돼요. 계피 스틱이 있으면 그것도 좋아요. 밥 지을 때 같이 넣으면 은은한 향이 밥 전체에 배어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맛은 거의 안 나고 오히려 밥이 더 고급스러워져요. 호텔에서 먹는 밥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영자 할머니는 지금도 계피밥을 꾸준히 드세요. 최근 검사에서는 인슐린 양도 줄일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영자 할머니한테는 또 다른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계피밥을 먹기 시작한 지 2달 후에 손자가 놀러 왔는데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할머니 얼굴이 훨씬 좋아졌어요. 뭔가 젊어 보여요. 계피에는 항산화 성분도 많이 들어 있어서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됐던 거예요. 혈당도 잡고 피부까지 좋아지니 정말 일석이조였죠. 자, 이제 3가지 재료를 모두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쌀 2컵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쌀을 깨끗이 씻고 밥솥에 넣어주세요. 여기에 보리 반 컵 정도 넣고 같이 섞어주세요. 물을 부을 때는 평소보다 조금 더 넣어주세요. 보리가 물을 많이 먹거든요. 이제 레몬 1개를 짜서 즙을 받아주세요. 이 레몬즙을 밥물에 넣고 살짝 저어주세요. 그 다음 계피가루 작은 티스푼 하나를 넣고 다시 한번 저어주세요. 계피 스틱이 있으면 2개 정도 넣으셔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레몬 껍질도 깨끗이 씻어서 조금 넣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소처럼 밥을 지으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꼭 3가지를 다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처음엔 하나씩 시도해 보시다가 점차 늘려가셔도 돼요.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양을 조절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로는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려워요. 최소 일주일은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 비밀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 밥을 한번 식혔다가 다시 데워 먹으면 혈당이 더 안정돼요. 왜 그럴까요? 밥이 식으면서 전분의 구조가 바뀌어요. 우리 몸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형태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밥이라도 혈당이 덜 올라가는 거죠. 방법은 간단해요. 밥을 지은 후 1~2시간 정도 식혀두세요. 그러다가 먹기 전에 전자레인지나 밥솥으로 데워 드시면 돼요. 한 번에 밥을 많이 지어서 냉장고에 나눠 담아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데워 드시면 되거든요. 정말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냐고 의심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연구에서도 식힌 밥이 갓 지은 밥보다 혈당을 덜 올린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밥을 드실 때 순서도 중요해요. 밥부터 먹지 마시고 반찬부터 드세요. 특히 나물이나 김치 같은 채소 반찬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밥을 드시면 혈당이 더 천천히 올라가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레몬즙이나 계피 같은 건 예전부터 있었던 건데 왜 이제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이런 천연 재료들의 효과는 옛날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의학에서는 주로 약물 치료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런 간단한 방법들이 소홀해진 거죠. 최근에 와서야 이런 천연 재료들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 방법을 쓰면 당뇨약을 끊어도 되나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요.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방법은 약물 치료와 함께 병행하는 보조요법이에요. 혈당이 좋아지더라도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조절하셔야 해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혈당이 많이 좋아져서 약을 줄인 분들이 계시지만 모두 의사와 상의한 후에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이 모든 분에게 똑같은 효과를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개인차가 있거든요. 하지만 시도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서 실제 제 환자분의 경험담을 하나 더 들려드릴게요. 대구에 사시는 70세 박철수 어르신은 당뇨를 앓은 지 15년이 넘으신 분이에요. 여러 가지 약을 드시고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됐던 분이죠. 처음에 레몬즙, 보리,
계피를 넣은 밥을 권해드렸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워낙 간단한 방법이니까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어요. 놀랍게도 이분은 사흘 만에 변화를 느끼셨어요. 밥 먹고 나서 느끼던 무거운 느낌이 확연히 줄어든 거예요. 한 달 후에 오셨을 때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공복 혈당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 범위에 들어온 거예요. 선생님, 제가 15년 동안 못 잡은 혈당을 밥에 뭘 넣는다고 잡아질까요? 밥 먹고 나면 항상 배가 빵빵하고 숨이 차던데 그런 게 없어졌어요. 안 믿는 분들한테 꼭 전해주세요. 이 방법 정말 효과 있다고요. 이제 박철수 어르신은 제 병원의 홍보 대사가 되셨어요. 주변 분들한테 계속 이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도 하실 수 있어요. 매일 이렇게 하기 번거롭지 않을까? 전혀 번거롭지 않아요. 밥 지을 때 재료 몇 가지만 더 넣으면 되거든요. 오히려 한 번에 많이 해놓고 나눠 먹는 것도 가능해요. 주말에 일주일치 밥을 한꺼번에 지어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먹을 때마다 데워 드시면 되니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용 면에서도 부담이 없어요. 레몬, 보리, 계피 모두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저렴한 재료들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이미 당뇨가 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분명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제 환자분 중에 87세에 이 방법을 시작하신 분도 계세요. 지금은 혈당도 안정되고 몸도 훨씬 가벼워지셨어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뭘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런 변화가 있을 줄 몰랐어요. 이분 말씀이에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에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레몬즙 한 스푼을 밥물에 넣어 보세요. 혈당 상승을 늦춰줍니다. 둘째, 보리를 쌀의 5분의 1 정도 넣어 보세요.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이 안정됩니다. 셋째,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넣어 보세요. 인슐린 작용을 도와줍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밥부터 레몬즙, 보리, 계피 중 하나를 넣어서 지어 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떤 재료부터 시도해 보실지, 또 평소 혈당 관리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 참고하겠습니다.